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4분입니다. 6월 5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좀 중간에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제 한번 좀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주도로 이사 오면서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하자 라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역시도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자 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내려놓자 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저에게는 이게 주식 관련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는 직업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직업이냐면 저희는 평생투자 파트너라는 법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투자자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주 수입은 저희 회사의 자금을 트레이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희 회사의 주된 순이익인데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회원가입을 하는 그래서 회원가입비라는 것도 최근에는 조금의 약간의 어떤 회사 자금에 도움을 주곤 있지만 저희의 아주 가장 큰 것은 회사의 법인 자금의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회원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인데요. 방송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회원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뭐 카톡이나 뭐 뉴스나 뭐 카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 아닌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글이나 카페 글을 올릴 때는 뭐라고 하죠? 이게 어차피 비공개니까 누가 보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회원들만 본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 식구끼리 뭐 흠이 어디 있냐 다 오픈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카페나 글에는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유튜브라는 방송에다가 올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저 자신이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저 같은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혼자서 계속 이렇게 떠든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하루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의 하루의 일과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9시에 문자나 혹은 카페로 시황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좀 10시가 넘으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지금 캔들 차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한 11시 정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리포트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고 그날그날의 리포트들이 많은데요. 좀 구별할 건 구별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는 저희는 점심이 11시부터 2시까지, 1시까지입니다. 2시간 점심을 먹는다라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의 하루 일과를 설명드리면 아마 왜 점심을 2시간이나 비워야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시부터 한 2시 30분까지는 제가 다시 카페에다가 좋은 관심 종목이나 좋은 종목들을 조금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끝나고 4시에는 마감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면. 원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 저희 회사의 일과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특히 직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과 저는 어떤 일정을 갖냐면, 보통 6시부터 한 8시까지는 보통 책을 읽습니다. 좀 이상한 회사죠. 보통 주식책이나 어떤 경제 관련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8시에서 9시에 이제 오전 시황을 좀 챙겨봅니다. 전일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이렇게 좀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일단 시황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9시부터 저는 한 10시까지는 보통 리포트들이 8시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한 1시간 정도 아주 집중해서 아주 빨리빨리 오늘 나왔던 리포트들을 쭉 봅니다. 쭉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요게 한 11시 정도까지 보통 그래요.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고 한 1시간 산책하고 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왜냐면 아침 6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아침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식사 혹은 뭐 산책, 뭐 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쉼 뭐 이런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건 또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다시 한번 또 리포트 혹은 뭐 뉴스 이런 것들을 쭉 보고요.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요 시간대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입니다. 트레이딩 하는 시간. 그래서 보통 이 오전 중에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요. 장 마감하는 2시 반에서 3시 혹은 3시 10분 요 사이에 보통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한 5시 한 40분 정도까지 마감을 하죠. 뭐 빠진 뉴스나 뭐 이런 것들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한 1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앉아 있고, 조금 더 일이 있을 때는 한 8시에서 9시 정도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종일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거 일정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입장은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없고요. 대신에 주말을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칼같이 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5일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때 소원이 그랬거든요. 6일 근무했을 때는 5일 근무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6일 근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이전에는 7일 근무했었는데요. 이때가 뭐였냐면 저는 방송 PD 생활을 할 때, 잠시만요. 예,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전화가 좀 급한 전화가 와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7일 근무였을 때는 6일 근무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또 6일 근무니까 5일 근무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좀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런 5일 근무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5일 근무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5일 정도 아직은 그래도 5일 동안 죽어라 이래도 이틀 쉬면 다음 주에 또 5일을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생겨서 저는 지금의 5일 근무가 괜찮고, 지금의 일정을 오랫동안 당분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이제 50이 만약에 넘는다면, 이제 넘어간다면 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런 일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좀 제주도로 이사 오면서 좀 많이 내려놓자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아까 일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그날 제가 눈으로 보고 오전에 읽었던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치 멋있게 포장해서 뭐 이렇게 전달해야지, 뭔가 있어 보이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예 없이 그냥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듯이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두서없이 그냥 마치 저의 기록인 것처럼 이게 조금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한 요 정도 시간에는 오전에 여러 가지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기사나 어떤 리포트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오늘 약간의 조금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주의점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리포트라는 것을 읽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보통 저는 주가의 어떤 현 위치 혹은 현재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실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가의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가의 현재 위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가 막 하락하고 이렇게 있던 주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상승을 해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때 요 정도의 가격대, 요때와 요때 가격을 봤을 때 이게 같은 가격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격인 거고, 대신 요때는 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 보이는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가격을 딱 지금의 가격 수준은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에 뭐 한 1, 2분기 정도 이전의 주가의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월간 차트로 비교를 해본다든지 하는데, 보통 여기에 하나 포함되는 게 이제 실적과 함께 주가의 가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현재 주가의 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지만, 이거 역시도 어떨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의 매력이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하루 12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어도 전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뭐라고 하죠? 뭔가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정복되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거. 대신에 포기만 안 하면 되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포기하기에는 좀 너무 재밌어서 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중에 음악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보통 이렇게 많이 음악을 틀어놓고 거의 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있는 그대로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음악을 줄이지 않았는데요. 혹시 귀에 거슬린다면 조금 줄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끄진 않겠고. 그렇다면 그 주가의 가격과 실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 실적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공식적인 실적이 있죠. 공식. 왜냐면 그 해당 기업이 분기보고서를 내서 세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분기보고서로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분기보고서. 이것이 가장 공식적인 것이고, 이것 외에는 전혀 신뢰할 것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많이 보는 것이 증권사 리포트죠. 증권사 리포트. 근데 이 증권사 리포트 역시도 이 분기 보고서를 기초로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요. 여기다가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이러면 방문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전화로서 확인도 하고. 과거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저도 역시 뭐 기업 방문이라든지 IR팀 전화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알 수 있는 게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회사의 IR팀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든 유도 질문을 해서 막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해도 사실은 그 IR팀에서는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적 이외에는 정확히 답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준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이죠. 뭐 작년보다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 대한 대답 정도. 작년보다는 뭐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만 하지 정확한 수치라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상황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문을 처음 할 때 선배들한테 이제 배웠던 거는 뭐 주차장을 확인한다든지, 뭐 공장에 가서 포대기가 씌워져 있는 뭐 재고를 한번 들춰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곤 했는데요. 사실 그런 재고 역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이만큼의 재고가 있었고 창고에는 재고가 없었으면 주차장의 재고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주차장이나 어떤 뭐 이런 데 재고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다가 공장 부지에서 여기다가 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문이나 IR팀 뭐 이런 것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알 수 있는 건 극히 드물다 라는 거고,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점이 많습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단점이 뭐냐면, 방문을 하게 되면 이 회사와 조금 각별한 사이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해 좋게 인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IR팀이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어떠한 표정과 제스처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문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들은 재고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딱 이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점들도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작은 투자 자문사나 뭐 증권 뭐 어떤 애널이나 뭐 기관들에게 IR팀이 오히려 영업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꾸로. 그래서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해서 우리 회사는 좋다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이거에 속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IR팀과 친해져서 오히려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증권사 리포트라는 것도 분기보고서의 어떠한 내용을 거기다가 방문과 전화를 통해 산업의 큰 트렌드를 읽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인 거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증권사 리포트의 어떠한 목표가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들 목표가 어떤 예측치들 이런 것들을 100% 신뢰하는 건 좀 의미 없다, 참고용일 뿐이다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부정적이게만 또 리포트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어떤 리포트들, 어떤 의견들이 모여서 시장의 방향성이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자기 실현적인 어떤 의미로.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가장 수익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정보력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보가 양의 정보력이 아니라 질의 정보력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런 보고서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정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리포트를 조금 구별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든 주가가 상승하든 이것과 무관하게 실적이 상승한다면, 실적이 증가한다면 리포트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리포트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의 현재 위치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쯤에 왔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소개하는 기준은 오로지 실적 하나만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가가 빠지든 말든 계속 추적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좀 겁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리포트를 볼 때 리포트나 어떤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시간이 비는데, 요 3개월 동안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공백. 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공백기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등락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어떤 종목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인데요. 외국인들과 기관은 좀 꾸준히 파네요. 이런 날은 굳이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공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 예. 일간 차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주간 차트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시제닌과 아미코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시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연간으로 저는 일단 먼저 보고요. 연간으로 봐서 매출과 아이고 펜을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지금 현재 요 모습이면
과거 2017년도 보다 현재인 18년도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19년도도 증가하는지를 봐요.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밑에 순이익,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ROE도 과거, 현재, 미래가 증가하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디테일한 것들은 보다는 저는 일단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이건 먼저 좀 보시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체로 봤을 때 연간으로 볼 때는 계속 우상향 하는데, 이것이 분기로 쪼개서 보면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간으로는 실적이 계속 좋아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좋은데, 이것을 분기 4개로 쪼개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졌다가 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더 좋아지고 빠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연간으로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한다 라는 생각인데요. 보통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분기 실적들이에요. 이 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이렇게 꺾이면 진짜로 주가가 꺾이고요. 분기 실적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윌리엄 오닐은 2분기 연속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2분기 연속 실적이 꺾이면 매도한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우상향하죠. 근데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면 2017년도 9월, 그러니까 2017년도 3분기 때 매출만 봐볼게요. 203억. 근데 4분기 때 어때요? 243억 올라갔죠? 근데 2018년도 1분기 때 245억 정도로 횡보하죠.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는 262억으로 다시 또 상승해요. 이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과거부터 쭉 올랐다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3, 4월 달까지 쭉 하락하다가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유치하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그래서 조금 소름 끼치게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좀 시세를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실적을 보면 2분기 때는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요. 근데 다시 3분기 때는 조금 횡보하고 4분기 때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2분기 때는 좀 올라갈 것이고, 다시 3분기 때 좀 눌릴 것이고, 4분기 때 다시 올라갈 것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우상향을 그렸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매출이 877억, 2018년도에 매출이 1000억 정도, 2019년에 12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분기 실적이 왔다 갔다 할지언정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간 차트로 볼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런 것이죠. 실적이 요때가 2018년 요때가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확정으로 확인된 것인 거고, 이때는
아까 실적 좋았을 때가 있었죠. 3분기 때 실적이 발표됐을 때였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좀 의아할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3분기 때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실적이 오르고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아졌지만 그 이후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뭐 횡보이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옴으로써 이렇게 다시 실적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아닐 때도 있어요. 실적이 발표가 되자마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백기 때문에 그래요. 공백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분명히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요. 근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올라요. 막 오르다가 실적이 막상 딱 나오니까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근데 이 공백기 때 사람들의 어떤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다 올라가 버리는 경우에는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그래요.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 회사는 연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주는 구간들이 있죠. 심지어 여기는 한참을 눌려 있었죠. 또 조정, 또 조정. 그러면 이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 나는 장기 투자자야, 단기 투자자로 나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연간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2분기 연속 실적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야 버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비중을 20% 미만으로 보유한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한 15%, 20% 정도. 근데 비중이 한 종목에 뭐 30%, 40% 있으면 이런 조정은 못 버팁니다. 특히 이런 조정들은 다 버리게 되거든요. 최근에 또 제가 좋게,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 구조가 좋은 회사들, 더존비전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엄청나게 우상향 하더라도 계속 눌려요. 눌리죠?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을 적게 싣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비중을 적게 싣고 연간과 분기 실적을 함께 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전업 투자자일 경우에는 비중 조절도 마음대로 혹은 매일 차트를 보고 있다면 무언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전업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비중을 적게 해서 연간과 분기를 잘 보고 중장기 투자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분할 매수라는 것으로 비중을, 작은 비중도 분할 매수로, 이럴 때가 저는 가장 좀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리포트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조금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렇습니다.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마치 리포트나 뉴스가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다 있다. 저 역시도 단순 취합해서 저의 사견을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린 정도이지 전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면 연간 그리고 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버티는 것 또한 저는 괜찮다. 그런 종목이라면 비중만 적다면 버텨볼 만하다. 아미코젠을 볼게요. 아미코젠은 최근 들어서 한번 드러났죠. 이 회사를 한번 실적과 함께 연관으로 볼게요. 아미코젠은 2017년도에 영업이익으로만 해볼게요. 19억짜리 영업이익이었던 회사가 이번 연도에는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거예요. 내년에는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고 일단은 예측이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의 실적만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달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1분기 17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180억 정도가 남은 3분기 동안 나오거나 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백기 때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충분히. 왜냐면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19억에서 200억까지 점프한다라는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 선반영이 많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실적이 나오는 이런 공백기에는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이 우상향한다면 이러한 조정 구간은 비중을 적게 분할 매수했다면 버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러한 예측치들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분할 매수와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이야기였고요. 내일부터는 카페에는 아마 저희 비회원, 회원만 볼 수 있는 곳이니까 회원분께서는 카페에서 조금 자세한 리포트를 제가 첨부를 다 해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미 있는 리포트 한두 개 정도는 뭐 동영상을 통해서 좀 풀이를 하면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나 봐요. 조금만 뭐 하면 벌써 30분이 지나네요. 일단 오늘 제주도는 비가 좀 오고 좀 우중충합니다. 그래도 역시 자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지금 11시 정도 됐으니까요. 요 정도로 하고 저희는 식사하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